안녕하세요. 마이다스캐드 아키디자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키디자인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아키디자인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따라하기 첫 번째, 기존 도면을 가져와서 사용자 도면으로 저장 후 아키디자인 도면 파일로 저장하기에 대한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따라하기 두 번째와 세 번째 교육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2강, 아키디자인 심화 기능 확인하기. 강의 시작 전 몇 가지 세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채널톡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톡 문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원데스크를 검색하신 다음 나오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좌측 하단의 1:1 문의하기를 선택하여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이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URL을 입력하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둘째, 교육 자료에 필요한 파일들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교육 시작 전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신청하시면 24시간내로 메일을 보내드리는데 도착하지 않으실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 전 안내 사항입니다. 교육이 시작하면 휴대폰은 잠시 넣어주시기 바라겠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채널톡을 통하여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따라하기 첫 번째 과정을 제외하고 따라하기 두 번째, 쉬프트 클릭과 사용자 선을 활용하여 간단한 평면도를 그리고 출력하기, 따라하기 세 번째, 정보 기능을 활용하여 면접 구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디자인을 활용하여 평면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을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시켜 도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따라하기 실습 두 번째 과정은 총 11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도면을 열고 사용자 도면을 생성한 뒤에 사용자 도면과 같은 스타일의 평면도를 그려보고 출력해보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이제 CAD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 파일을 열어야 하는데요. 프로젝트 파일을 여실 때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예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CAD가 열리는데 아키디자인에서 더블 클릭은 프로젝트를 새로 연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기존에 있는 DWG를 가져올 때는 선택해서 화면에 던졌던 동작을 했고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열리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일을 여실 때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한 횟수만큼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는 여기 파일에 가셔서 프로젝트 열기 클릭하시고 두 번째 예제 파일 폴더에 이것을 진영리 다가구 주택을 열기를 하시면 지금 열고 있는 CAD를 한번 닫고 이 프로젝트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AD 지금 이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잖아요. 그걸 닫고 여는 개념. 더블 클릭하면 새로 또 하나 여는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예제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시고요. 네, 이건 아까 동일하게 했던 작업이었죠. 사용자 도면 생성할 때 좌측에 워크트리, 이제 도면 요소 탭에 있었죠. 워크트리에 참조 평면도를 클릭하시고 끌어다가 놓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용자 도면 가지고 와서 했던 작업이 시프트 클릭이었죠. 시프트 클릭으로 시트를 클릭합니다. 시트를 하나 생성하시고
그 다음 대지 경계선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축선을 바로 수직의 축선 하나, 스페이스바 누르면 마무리되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수평의 축선 하나,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리고 멀티 옵셋 MO였죠. MO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오른쪽으로 배열을 하기 위해서 수직의 축선 한번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방향 오른쪽 클릭 한번, 이번에는 간격은 6000,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이걸 뭐 2개 하든 3개 하든 원하시는 대로 개수를 그리시면 되고, ESC 취소를 누르시고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멀티 옵셋이 이전 명령이었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 수평의 축선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아래 방향으로 클릭, 스페이스바 누르는 횟수만큼 축선이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네. 시프트 클릭해서 시트 만들고 축선을 시프트 클릭으로 그려서 멀티 옵셋 명령을 써서 축선을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축렬 그리기, 축렬 그리드. 네, 여기 그리기라 되어 있는데 그리기도 맞고 그리드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고요. 명령행에 AG라고 축렬 그리드를 그리는 명령입니다. AG를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객체를 선택하는 옵션과 설정하는 옵션이 있죠. 여기에선 먼저 설정을 클릭해 줄게요. 설정 T를 입력하셔도 되고 요걸 클릭하셔도 돼요. 축렬 대화창이 팝업이 되는데 사용자분들 화면에는 이게 없음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표현할 축렬 블록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객체 선택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하단의 명령행을 보면 대상 블록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 워크트리로 가서 프로젝트 조면 요소의 블록, 요 삼각형 누르면 하위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일반상 도면 기호, 이거를 펼쳐서 축렬 기호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표현 블록으로 축렬 기호라는 이름의 블록이 선택이 됐습니다. 예, 다른 옵션들 한번 볼게요. 치수 방향은 지금 그릴 것이 좌측과 상부로 축렬 블록을 그리고 치수선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좌상으로 두시면 되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른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요. 전체를 하면 네 방향 모두 나오겠죠. 좌상으로 해주시고, 축렬 블록과 치수 간의 간격, 이거는 기본값을 일단 둘게요. 그리고 X축에 시작할 번호, 여기서 뭐 소문자 XY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연속적으로 갈 때는 이 X 방향의 번호로 가다가 이렇게 뭔가 짧은 객체가 있거나 연속성이 깨질 때는 이 기호로 시작해서 채워주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또 해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세팅한 뒤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다시 나오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이번에는 객체 선택을 해줄게요. 객체를 모두 잡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과 축렬 블록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레이어로 그려진 것을 하실 수 있고, 이 레이어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키보드에 컨트롤과 Z 누르면 작업이 취소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현재 레이어를 바꾸기 위해서 Shift 클릭해서 옆에 있는 치수선 클릭, 그러면 현재 레이어가 바뀌죠. 와서 이걸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재 도면층 바꾸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합니다. ESC로. 여기서 다시 AG. 이번에는 세팅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객체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그러면 현재 레이어로 그려졌죠. 각져서 나온 거는 리젠을 하거나 아까 말했던 뷰레스 그 값을 1000으로 두시면 부드럽게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축렬 그리드를 그려봤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벽체를 그려보겠습니다. 벽체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사용자선을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좌측의 워크트리로 가는데요. 우선 이렇게 펼쳐진 내용이 많을 때는 삼각형 눌러서 일단 닫아 주시는 게 좀 덜 복잡하실 거고, 지금 사용자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선 도면 요소로 갑니다. 이 삼각형 눌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구조, 네, 여기까지 오시고 예, 구조에 가시면 콘크리트 W200 이 도면이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끌어다 놓습니다. 사용자 도면도 그랬고 사용자 선도 그렇고 클릭해서 던져 주시면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 하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나 더 클릭,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그리신 뒤에 아까 닫기를 하기 위해서 명령행에 닫기 클릭하거나 C를 입력해 주시면 네, 벽차 이렇게 그려지죠. 네, 사용자 선을 클릭해서 오른쪽 뷰포트라고 불리는 이 CAD 화면에 끌어다 놓아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 외벽의 마감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번에 그리는 방식은 방금은 선택해서 끌어다 놓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용자선 마감재로 가셔가지고 이 석재 30을 쓸 건데, 기존에 그려진 이 구체 콘크리트의 외곽선을 모두 선택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선택된 상태에서 석재 W30을 선택하시고 끌어다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밑에 명령행의 옵션들이 표현이 되죠. 여기서 옵셋을 클릭하시거나 알파벳 O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격 100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구체 콘크리트로부터 100 간격 띄어져서 석재 마감 두께 30짜리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옵션이 있죠. 네, 이거는 단열재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석재도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그릴 수도 있지만 기존에 그려진 이 객체를 기준으로 던져서 그리면 더 빠르겠죠. 이미 이거는 그렸기 때문에 방금 던짐으로써 외곽선을 바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열재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마감재 도면 요소 한번 닫아주시고 아래 보면 단열재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두 번째 있는 단열재에 두께 100짜리를 쓸게요. 이것도 이제 기존에 그려진 객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생성하겠습니다. 마감재 안쪽 선을 클릭하고 두 번째 있는 단열재 클릭
한 다음에 끌어다가 화면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옵션을 보시는데 아까는 옵셋을 클릭해서 100을 간격을 띄웠고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되세요. 대칭을 만약에 클릭하시면 이 객체 기준으로 바깥으로 대칭돼서 나오고 다시 대칭 클릭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옵션을 달리해서 쓸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100짜리를 클릭해서 놓았을 때 모듈 폭 변경 이 옵션 클릭해 볼게요. 지금 100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200으로 입력을 하면 200 두께의 단열재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요게 다시 100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린 사용자선을 통해서 그린 객체는 일반 선 객체인데 사용자선을 통해서 단열재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익스텐션 툴에 건축에 가시면 단열재라는 기능이 또 있으세요. 여기서 200 입력해서 그리면 폴리선의 단열재가 그려집니다. 다시 건축의 단열재 두께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나오죠. 뭔가 설정 한번 보시면요. 이런 타입의 단열재를 폴리선으로 그리실 수 있고 도면층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색상도 보통 분홍색 많이 쓰시잖아요. 바꿔서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것도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관련 자료 검색해서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문 그리기입니다. 방금 단열재 기능이 있었던 도움말 옆에 익스텐션 툴 이걸 클릭합니다. 문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미리 보기 상태의 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벽체를 끊기 위해서. 문 대화 창이 열립니다. 여기 도면층에 보시면 벽 마감이 있으세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도면층 설정이 나오죠. 콘크리트 벽에 해당하는 도면층을 이렇게 찾으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객체 선택 아이콘 클릭하시고 이 콘크리트 벽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해당 도면층이 나오죠. 다음 마감 클릭 외부 석재 객체 클릭 하면 석재 단면선 기타에 단열재를 넣어주기 위해서 객체 선택 아이콘 클릭 단열재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지금 설정된 이 벽체가 나중에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유형을 보시면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12개의 제공된 유형이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양계도어 유형 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문 폭은 양계도어니까 1800 정도. 임의로 뭐 2000 이상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양계도어의 문폭이 1800인 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은 초기 세팅이 이제 자동으로 이 깊이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설정했던 석재에 가면 이렇게 문폭이 좁아진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이니까 이제 밑으로 가서 이 정도 되는 지점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방금 설정된 도면층들이 모두 잘리면서 문이 삽입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을 하나 그려보시고, 다음은 창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문 아래 창문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같이 미리 보기 상태의 문이 초이값이 하나 나오고, 설정 T 입력하시면 문에서 이제 한번 벽체 도면층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값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되고, 창문 유형은 11개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유형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1800 해서 확인 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벽체 잘리면서 창문이 표현이 되죠. 네, 여기까지 창문 기능을 IRX 툴, 익스텐션 툴, 네, 이 기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혹시 이제 이 예제 파일에서 다른 부분 넣었는데 이제 단열재가 안 잘리는 증상이 확인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원리 자체를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이 벽체 마감을 설정하시면 창문이 정리가 되는데, 간혹 파일마다 또는 어떤 PC에서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MCAD 메일이라고 저희 카페에서 많이 보이죠. 그쪽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고, 1:1 지원 받으셔가지고 PC 환경 차이를 한번 점검 받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벽체를 모두 설정해 주시면 그걸 인식해서 창문이 잘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선 이 벽체 도면층 설정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적용이 안 되는 파일은 저희 메일이나 1:1 채팅으로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셨으면 간단히 이제 벽체 그리고 문, 창문까지 표현한 것을 출력할 때, 이건 이제 다들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실 텐데, 혹시나 이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일에 플롯, 이걸 클릭하시면 출력을 하실 수 있는데, 단축 키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P 이렇게 하시고, 제일 먼저 이제 프린터,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 잡아 주셔야겠죠. 그 다음 용지 크기 A3, 보통 많이 뽑으신 게 A3잖아요. 그리고 플롯 영역에 가셔서 단일 출력을 체크하시고, 플롯 방법은 윈도우에 윈도우 영역 지정, 이걸 클릭하면 CAD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여기서 두 점을 잡아 주시면 출력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좌측 하단에 클릭, 우측 상단에 클릭하시면 이 도각만큼 출력을 하겠다는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연속 출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트의 축척을 잡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1:100인데 잘못 잡혀 있죠. 한번 용지에 맞춤 누른 뒤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백 사용자와에서 이 값을 0으로 만드시거나, 이걸 체크 풀고 다 풀고, 지금은 축척을 알기 때문에 1:100 이거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CCTV가 있으시면 이걸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플로 스타일로 플로 여기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CCTV는 이제 객체 색상별로 성 가중치 다르게 해서 도면의 위계를 표현할 수가 있죠. 사무실 CCTV 활용을 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단일 출력 방법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파일로 출력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프린터 이름만 마이다스 파일 프린터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컨트롤 P 하셔서 마이다스 파일 프린터 선택하시면 여기 파일 형식의 PDF라고 나올 겁니다.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EMF라고 하는 벡터 이미지 확장자로도 출력이 가능하시고, PDF로 두고 용지 크기, 용지 축척, 플롯 축척 다 잡아주시고, 뭐 여기 CTB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면 PDF로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 PDF를 여러 장 시트를 뽑을 때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 장씩 출력이 파일이 되는 거고, 하나의 PDF 안에 방금 여러 개의 도면을 묶어서 파일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 파일 통합, 이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장의 도면이 묶여서 PDF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따라하기 2번인데, 여기까지 따라본 그러니까 과정 중에 기억해야 될 명령은 AG, 나머지는 드래그 앤 드롭, 그러니까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벽체를 그렸고, 시트 생성할 때도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 그리기랑 창문 그리기는 익스텐션 툴에 있는 것을 썼죠. 이제 명령어로 치시려면 도어 드로우라는 명령을 입력하셔도 되고, 단축키로 뭐 DDR 이렇게 하시거나 WDD 이렇게 새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플롯은 플롯 명령을 쳐도 되고 컨트롤 P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해본 따라하기 1과 2의 기능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꾹쭉 따라하기 3까지 보시고 선택적으로 기능을 실무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하기 3은 정보 블록을 활용해서 도면명과 실 정보를 한번 넣고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CTR과 CT라는 기존 도면을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제 파일 여시고 첫 번째 윈도우로 가셔서 평면 계획이라는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전 수업에서 했던 것들은 좀 지워 놓고 네, 프로젝트 열기 하셨으면 그 다음 축척 유형을 한번 변경하겠습니다. 이 컨스턴트 객체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이 객체 위에 시트를 놓기 위해서, 자동 축척을 일단 멈추고 시트를 놓기 위해서 컨스턴트 객체로 변경을 할 거예요. 컨트롤 A 누르면 모든 객체 선택이 되고 상단에 C 모양의 아이콘 클릭. 네. 그 다음에 시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도면 요소 탭에 가셔서 시트에 마이다스 시트 클릭하셔서 이 객체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도면명 블록을 삽입을 할 건데요. 이것도 좌측에 블록 가시고 도면 기호 첫 번째 폴더 가셔가지고
도면명 기호 A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을 끌어다가 화면에 놓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나요? 이 정보 블록은 보시면 블록인데 왜 정보 블록이라고 하냐면 이걸 한번 깨 볼게요. 보시면 이건 일반적인 문자가 아니라 정보 태그라고 할 수 있는 아키디자인에만 있는 객체인데요. 이것은 지금 뷰 이름이라는 태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뷰 축척, 이것은 뷰 번호입니다. 따로 입력하지 않고 지금 시트 안에 그려진 이 뷰라는 객체, 뷰도 이 시트와 마찬가지로 자동 축척이 가능하게 되는 축척을 가진 영역인데요. 이 지금 뷰는 고유의 번호와 이름, 축척이 있어요. 그래서 시트는 아까 그릴 때 그냥 이 시트를 Shift 클릭해서 하나 더 그리거나,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New 시트라고 해서 시트를 선택해서 이름, 번호, 축척을 만들 수 있듯이 뷰도 똑같이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삽입에 새 뷰 이걸 클릭을 하시거나 명령행에 nvr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nvr. 그러면 시트와 마찬가지로 번호, 이름, 축척을 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뭐 1대 200짜리를 만약에 그린다고 해서 확인을 누르고 2점을 찍어서 그려볼게요. 방금 선택했던 도면명 기호 A형, 이것을 이 영역에 가져다 놓으면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내용도 다르죠. 이 영역이 가진 정보를 표현해주는 정보 태그가 이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듣고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이제 한번 듣고 기억해 주실 내용은, 이제 아키디자인에서 이제 오토캐드랑 다른 점이 이 시트와 뷰라는 객체가 있어서 일일이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 영역이 가진 정보를 표현해주는 태그를 써서 바로바로 필요한 도면 요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블록을 정의하고 사무실 스타일로 만드는 것은 또 이 기본 과정 말고 그 다음 과정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뷰는 내부 참조라는 또 유용한 기능이 있죠. 그것을 정의할 때 꼭 필요한 객체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실정보 블록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실정보라고 하는 정보 블록을 화면에 던져서 한 번에 생성하는 것을 따라해 볼 거고요. 우선 이 그리드가 풀려 있으면 한번 잠가 주고요. 이 같은 블록 도면 기호 아래 실정보, 이름, 패턴 번호, 면적이라는 객체가 도면 요소가 있어요. 요거를 쓸 건데, 이거를 그냥 던져 놓으시면 이렇게 지정된 객체가 없어서 네모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먼저 객체를 선택하시고 실정보, 이름, 패턴 번호, 면적, 이 도면 요소를 클릭해서 놓으면 지금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객체도 이것도 블록입니다. 지금 보시면 블록인데 깨보시면
태그들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객체가 가진 정보들을 보시려면 특성에 가시면 이 객체의 정보가 설명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면적은 12.87, 이 면적 태그가 그 정보를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침실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06은 패턴 번호, 정보값이 있죠. 물론 이제 사무실에서 기존에 그렸던 객체는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정보 블록을 던졌는데 정보가 없다는 표시인 네모가 보일 수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입력을 해주시면, 엔터 2번 하시면 이 객체에 거실2라는 이름이 정보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패턴 번호도 더블 클릭해서 하시면 이 객체에 정보값이 패턴 번호 11이 들어가죠. 물론 이제 이렇게 정보를 넣은 객체를 Shift 클릭해서 그리면 이 객체는 이제 정보 객체가 된 겁니다. 네, 약간 이제 낯설 수 있는데요. 이게 우선 지금 해보실 것은 이 객체에 이것을 정보 블럭을 클릭해서 던지는 행위, 그리고 기존 객체에 던져서 그걸 입력해서 정보값을 넣어주는 행위, 이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밑에 이 객체 때문에 이게 지금 정보 없음으로 또 표현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지워주시거나 하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으로 건축 면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불필요한 애들을 약간 지워준 다음에, 네, 네, 그리고 이 도면은 우선 잠궈 주고요. 건축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 테이블을 활용할 건데요. 프로젝트 도면 요소 밑에 정보 테이블 면적표 가셔서 두 번째 있는 이 도면 요소를 클릭합니다. 네, 다수의 면적 구할 때 방금 지금 이거 정보 블록을 넣을 때도 그랬지만 여러 개의 객체 선택하셔서 해당 블록 던지시면 동시에, 네, 적용이 되고요. 지금 만약 이런 박스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정보 태그 한번 가볼게요. 객체 획득 정보에 이 면적 태그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정보 블록을 넣은 거랑 똑같은 원리죠.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그냥 태그를 선택해서 넣었고요. 이 정보 블록은 블록 안에 여러 개의 태그를 묶어서 블록으로 하나 정의를 한 거죠. 네, 다시 보여드리면 면적을 구할 때 이 정보 블록을 활용하셔도 되고, 정보 태그로 가서 객체 획득 정보의 면적, 이걸 놓기 전에 이제 이렇게 클릭하셔서 면적을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이 객체랑 연결된 선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놓고 이 태그를 붙여 주셔도 되세요. 이런 것들은 기본 과정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원리인데 정보 테이블, 이제 여기 정보 테이블 가셔서 면적표에 일반 패턴 번호 산출 근거 요거 클릭하셔서 화면에 던집니다. 그러면 정보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오죠. 여기에서 객체 선택, 이걸 클릭하셔서 이 객체를 모두 잡아주시고 스페이스바 확인 누르시면 나오죠.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정보 블록도 그렇고 이 정보 테이블도 정의된 객체 안에 태그가 모두 있는 겁니다. 이 태그들은 정보 태그 안에 있는 객체 획득 정보, 산출 근거, 면적, 기호는 패턴 번호,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테이블을 만든 거고, 이 테이블을 정의하는 것은 오늘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해보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제공된 정보 테이블로 건축 면적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고, 이 합계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태그 연산기가 열리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수식은 엑셀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 태그 하나씩 클릭해 보면 어떤 요소인지 찾아주고, 네, 이 객체는 지금 이 수식은, 네, 이 면적 자체는 이제 이 객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연결이 끊기면 네모가 되겠죠. 네, 이와 같은 정보 테이블이 사용된 걸로 또 그 다음 대지 면적 구하기를 보겠습니다. 예, 이 평면도 위에 올라가시면 이런 대지 객체가 있고, 여기에 명령행에 CA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또는 다른 옵션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계산법 클릭하셔서 삼각법 클릭하시면 계산법이 삼각법이 됐고, 정보 테이블 변경인데 지금 사용자분들 PC에는 이게 없음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정보 테이블 변경 클릭하셔서 도면 요소 가서 아까 건축 면적 때 썼던 이 테이블을 클릭, 그러면 정보 테이블이 정의가 되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객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대지선을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 내부점을 어떻게 나눌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 클릭해 주시고 미리 보기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서 정보 테이블을 기본점 잡아서 클릭하면,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뉘어진 객체들이 나오고, 이 객체들이 어떤 근거로 나뉘어졌는지 산출 근거가 나오고 면적도 나오죠. 이것들의 합계 대지 면적도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방금 CA라는 구족도 그리는 명령에서 표현할 정보 테이블을 지정해주고 표현을 했던 거죠. 네, 여기까지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든 면적들을 프로젝트 정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수 나오게 할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 평도 있죠. 요 네 번째 이거 클릭해서 표현 블럭 이걸 클릭해서 하시면 면적 옆에 여기 평이 나와요. 근데 그 평 객체 그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0.3020 곱해져 있는 수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정보에 방금 생성한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활용하는 방법, 여기 대지 면적 합계로 가셔서 명령행에
ctr을 입력합니다. 카피랑 비슷한 명령인데요. ctr 입력하시고 이 합계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 기본점을 카피할 때도 기본점 잡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점 잡고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R 마크가 붙은 정보 태그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것은 태그 이름이 참조죠. 참조 태그인데 ctr이라고 하는 명령은 이렇게 참조 태그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전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아까 축척 동작 할 때 축척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빨간 마크. 이 기준점과 객체 사이의 거리를 프로그램에서 계산해서 자동 축척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조절할 때는 SB 명령. 그래서 저는 여기 기본점과 동일하게 찍어 줄게요. 그럼 빨간 점이 붙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참조 태그를 이동하기 위해서 move m 명령을 하나 치시고 잠시만요. 객체 선택 기본점 잡고 아래에 있는 이 프로젝트 정보 표에 가져다 놓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참조 태그를 가져다 놓고 보시면 이제 원본의 객체가 만약에 변형이 일어나서 대지가 이렇게 될 일은 없지만 건축 면적은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값이 768로 만약 바뀌었으면 동일하게 참조 태그는 그 원본 값을 따라가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참조 태그를 복사하는 게 ctr이라는 명령어였고요. 요거를 이제 카피보다 많이 쓰시게 될 수도 있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참조 태그 활용하시면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실내 재료 마감표나 다른 똑같이 입력되는 그런 상황에서 원본 값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그런 효용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 면적도 ctr 하셔서 복사하시고 이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참조 태그를 복사한 프로젝트 정보 입력입니다. 그 다음 복사 후 자르기라는 ct라는 명령어로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를 작성하는 팁을 드릴게요.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ct와 ctr 활용이라는 탭으로 가서 종 단면도 도면번호 209로 가시고 거실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명령행에 요번에는 ct라고 입력하세요. ct 그리고 옵션에서 직사각형 클릭. 첫 번째 구석점을 잡아주고 영역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 구석점 우측 상단에 클릭. ct도 카피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동할 기본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이 미리 보기 상태에서 오른쪽에 도면번호 210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로 이동해 볼게요. 제일 좌측에 타입 1 거실을 비워뒀죠. 여기에 기본점을 클릭. 이렇게 하시면 종 단면도에서 그려졌던 도면의 일부를 영역을 선택해서 일부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기존에 그려진 도면 중에 이렇게 일부를 복사해서 활용할 때 명령행에 ct라고 입력해서 카피 트림 이 명령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입 2에서 타입 5번까지 부분 복사해서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CT로 가져온 도면을 CTR, 아까 참조 태그 복사했죠. 마감재를 참조 태그 복사해서 실내 재료 마감표에 한번 넣어 볼게요. 타입 1 거실에 온돌 마루판, 이 마감재를 CTR로 복사합니다. CTR 하시고 객체 선택 하시고 기본점 클릭 해서 실번호 201에 거실에 마감재 여기에 놓아주세요. 같은 크기로 가져왔는데 이걸 특성창에서 출력 문자 높이 2를 입력하면 주변과 같은 크기로 놓을 수가 있고, 참조 복사를 했더니 참조 태그 표시 R 마크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이제 상세도에서 또는 단면도에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 번만 바꿔주시면 그 내용도 따라서 참조 태그 안에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원본 하나 정해 두시고 반복돼서 쓰는 이런 표에서는 다 사본 처리해서 원본 하나 고치면 모두 따라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일일이 수정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네, 근데 CTR 명령은 문자만 복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하나 시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CT로 가져온 이런 부분 상세도를 CTR로 하나 복사해 가지고 놓으시면 객체는 그대로 카피가 되고 문자들은 참조 복사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원본이 되고, 이것은 객체는 원본, 사본 개념은 없지만 문자는 다시 이런 사본이 처리가 돼서 원본 따라서 수정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연속 출력입니다. 앞서 따라하기 1에서는 단일 출력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연속 출력. 연속 출력을 하시려면 이 세 번째 탭으로 오시고 컨트롤 P 해서 다른 옵션은 단일 출력과 동일하고요. 플롯 영역의 연속 출력 이거 클릭해서 시트 지정.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열려있는 이 프로젝트에 지금 3개의 탭, 3개의 윈도우가 있죠. 평면 계획 윈도우 안에는 도면이 하나 있고, CT와 CTR 여기는 시트가 4개 있고, 이렇게 시트 객체만 인식해서 연속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를 꼭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전체 윈도우 해서 전체 선택해서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일괄적으로 원클릭으로 다량의 도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움터 올리실 때 이 도면 한 장에 DWG 하나로 분리해서 올리시잖아요. 그때 쓰는 기능이 내보내기의 시트를 DWG 파일로 내보내기 이겁니다. 이제 여기 메뉴 옆에 보시면 EXPS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단축 명령이니까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세요. 그걸 클릭하셔도 되고, 전체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경로를 지정하는 대화창이 뜹니다. 여기에 시트 내보내기 해서 확인하시면 시트 하나에 DWG 하나로 분리가 돼서 이와 같이 다 분리해서 저장을 해주죠. DWG로. 세움터 올리실 때 이 기능을 꼭 활용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따라하기 3이었습니다. 따라하기 3에서는 정보 블럭으로 도면 표현을 바로 생성해서 했죠.
도면명과 실정보를, 그리고 정보 테이블 활용해서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구해봤고요. 참조 태그 복사 CTR을 활용해서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표에 넣어 보았고, 면적에 이제 객체 이제 설계 변경 생기면 표에 있는 값도 같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미 그려진 단면도나 다른 도면에서 CT를 활용해 가지고 부분 복사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가져와서 쓸 수가 있었고, 이미 그려진 객체에서 CTR 통해서 재료면 같은 것을 사본 처리해서 표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단면도에 가져다가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속 출력 하실 때는 시트로 꼭 만들어 주셔야 연속 출력이 가능하시고, 그 시트 객체는 개별의 DWG 파일로 셈부터 올릴 때 DWG 내보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키디자인 CAD 기본 교육 2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의 문의는 채널톡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